말하는 거야? 아니, 나트륨. 칼로리적인 것도 있는데 나트륨도 많지. 나트륨 다른 거 몰라. 저도 몰라요. 일을 할 수 없지. 나트륨으로 일은 할 수 없지. 칼로리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나트륨 좋은 건가요? 적당히 있어야지. 잠깐만. 101쪽 문제 2번. 좀 무식해져 있어서. 미안. 101쪽 문제 2번도 안 했구나. 문제 2번 봅시다. 어딨냐? 했대요, 김도영. 했다고? 정말. 뭐지? 어이가 없네. 진짜. 문제 2번 어딨냐? 수지 나와라. 화성. 오케이, 이겁니다. 여기 이제 t에 대한 2차식이 있죠? 10t-2t 제곱.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위치냐, 속도냐, 가속도냐. 그걸 알아야 이제 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를 구하라, 위치를 구하라 할 때도 이제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물체의 위치를 말하는 건지, 속도를 말하는 건지, 가속도를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속도 위치인데 속도라고 착각해봐. 그럼 가속도를 구하라 하면은 원래는 미분을 2번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한 번만 하고 대입한단 말이야. 그 문제를 보고 뜻을 알아서 그건 구분을 해야죠. 이제 뭐냐 얘가. 여기 주어진 t에 대한 2차식. 읽어봐. 돌의 높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 세 개 중에 위치다.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위치를 함수로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치구나. 그래서 괄호 2번에서 속도를 원하고 있죠. 이제 미분을 한 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괄호 1번부터 봅시다. 얘가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해라.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시간만 알면은 높이는 구하기 쉽지. 예를 들어서 뭐 3초일 때 최고 높다 하면은 걸린 시간은 3초고요. 높이는 3을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구한다면은 높이 구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높이가 가장 높다. 이게 뭐냐면 최대값 개념이죠. 이 위치 함수, 높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죠. 높이가 최고, 그러니까 최대값.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증간표를 그렸어요. 여기 예제 2번이랑 같은 유형이죠. 문제 2번이. 근데 증간표 안 그렸거든요. 근데 나는 좀 이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고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ft가 나는 이제 차수를 이제 내림 차순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높은 거부터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지? 순서만 바뀌었어. 똑같은 거죠. 그 위치 함수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t다. 그래서 증간표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한 걸 구해야 되죠. 사실은 f't지. f't인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얘가 속도를 의미하니까 내가 vt라고 써봤어요. 우리 증간표 그릴 때 원래 미분하잖아. 도함수 필요하잖아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제 t-2분의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증간표를 그릴 때 참고를 해야겠다. 칼질 어디 한다? 2분의 5에서 칼질 이렇게 한다. 그리고 2분의 5보다 큰 쪽에서 부호가 음수. 왜 음수인지 아나? 음수 곱하기 양수죠. 그래서 음수고 여기는 음수 곱하기 음수여서 양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가감수는 어떻게 된다? 뭐 했다가 뭐 한다?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이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극대이자 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2분의 5초다. 뭐 2.5초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때 높이는 이제 시간 구하는 게 어렵지 그때 높이 구하는 게 어렵냐?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계산이 좀 복잡하다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f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t 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25라고 나옵니다. 12.5m. 이거 지금 미터죠? 여러분 이제 단위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답이 왜 걸린 시간이 왜 2.5초냐? t초 후라고 했잖아. 여기서 단위가 초야.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가 초기 때문에 2.5가 나왔을 때 2.5초.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분이라고 나왔으면 또 뭐 이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높이를 구하는데 이제 높이 x 미터. 여기서 x 미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2분의 25, 12.5가 나오고 미터를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좀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엄격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시려는 분들은 이제 단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약간 과학 문제기도 하잖아. 수학에서도 이제 단위를 정확히 써야 되는 상황에선 단위도 본다. 자, 괄호 2번. 돌이 화성 표면에 닿을 순간의 속도. 우리가 속도 함수를 알고 있나요? 구할 수 있나요? 속도 함수. 네. 뭐예요? 이 위치 함수를 어떻게 한 거? 미분한 거. 그러니까 속도 함수는 알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표면에 닿을 순간. 그 순간이 몇 초일 때 표면에 닿는지 알면은 그 시간만 대입하면 땡인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속도 함수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분은 이제 하도 지금 소단원 6까지 오면서 미분은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데 이제 표면에 닿는 순간이 몇 초인지를 찾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한다? 표면에 닿는다. 높이가 빵이란 거죠. 높이가 0일 때라는 식으로 방정식을 세우면 아 시간이 몇 초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제에서 똑같이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ft는 0, ft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0t인데 이거는 0이라고 놓고 이제 방정식을 풀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마이너스 2로 나눠서 간단히 만들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t 곱하기 t 마이너스 5다. 그래서 표면에 닿는 순간은 몇 초다? 5초. 5초다. 근데 선생님 0은 아닌가요? 0초도 표면에 닿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 아직 안 떠요. 시작도 안 했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던진 후에 다시 닿는 걸 얘기하는 거지. 0초일 때도 물론 높이가 0인데 이거는 딱 던지려고 했기 때문에 0이고요. 5초는 던진 후에 떨어져서 0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 2번에서 원하는 문제 뜻에 맞는 답은 5초죠. 그래서 5초구나. 그래서 이 VT 아까 구했던 VT 속도함수에다가 5, 시간 5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초겠죠. 근데 이게 단위도 여러분 막 공식이랑 단위 이런 거 잘 연관지어서 알으라고 했지. 이거 마이너스 10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 단위까지 써야 정답입니다. 하면 이제 단위 찾을 수 있겠어? 단위 뭐예요, 여기서? 미터 퍼 미터 퍼 초죠. 여기에서 이것도 힌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높이를 미터라고 잡았고 거기서 이 높이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이 t라는 게 t 초지. 그러니까 미터를 초로 미분한다. 그래서 초분의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야 돼. 여기에서 이런 말이 없더라도 원래는 그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 어렵나? 근데 사실 이 정도를 이해하면은 물리 선택한 사람들은 너무 쉽습니다. 이제 이 정도 깊이의 물리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그냥 물리 문제를 보면 더 쉬워집니다. 그냥 그런 거 있죠. 어렵게 배우면 이제 그만큼 또 내한테 돌아오는 게 있는 거. 또 쉬운 문제가 더 쉽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생각 넓히기. 생각 넓히기도 혹시 본 학생 있나? 저요. 봤어? 네. 얘는 풀었어요. 그래? 이 사람 누리라는 학생이 있어요. 누리 학생이 1.5m per 초.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 1.5m per 초라는 일정한 속도로 가요. 이제 그때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가로등빛이 슉 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의 속도도 얼마일까? 이 그림자의 길이가 변화하는데 그림자 끝점이 변하죠.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가 뭐 일정할지, 뭐 아니면 뭐 일정하게 증가할지, 뭐 그런 이 그림자 끝의 속도를 한번 분석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3.4. 3.4죠, 높이? 아이고, 잘못했다. 0,3.4. 이게 뭘까? 가로등.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야. 이제 또 뭐 만들어야 돼?
누리 만들어야죠. 네. 누리 발바닥이야. 누리 발바닥이야. 누리도 만들어줘야지. 누리 안 갔나? 이거 우리 7반 친구 이름을 할까요? 누구로 할까? 가요. 저요입니다. 7반 친구 저요예요. 저요라는 학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죠? 진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 요렇게만 만능이지 뭐.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빛이 뭐 전체적으로 가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죠. 이렇게 가는 빛은 누리한테 막혀. 근데 이렇게 가는 빛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부터만 밝은 거야. 여기는 어둡겠죠. 그림자가 어떻게 생긴다? 알았어. 그래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긴다? 이 부분이 그림자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내가 선분으로 표현해볼게. 나 무슨 충치치라고 했어? 제가 같이 왔어요. 빨리 수업을 네, 그래서 이제 누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 무슨 색깔로 할까? 깜장색이야. 빨간색. 이거는 좀 구분지어서 만들고 싶은데. 빨간색. 핑크색. 핑크색? 아 진짜. 핑크색 하겠습니다. 사실 딴 반에서 핑크색 했거든요. 분홍색. 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대박. 이게 이제 이 누리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어때? 길이가 일정해? 변하죠? 누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도 변하죠?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활동 1번부터 봅시다. 근데 이런 거 문제 푸는데 이런 거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 뭐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수업 중이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잘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지. 자, 누리가 출발한 지 t초 후의 그림자의 길이를 x미터라고 할 때, 이제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따야겠다.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누리가 운동을 어떻게 한다? 속도가 어떻다? 누리의 운동 특징이 뭐야,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BC의 길이, 이만큼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누리가 여기 가로등 밑에서부터 딱 전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선분 BC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느냐? t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된다? 1.5T. 1.5라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1.5t가 되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그림자 길이 아닌가요? 문제 봐봐. 그림자의 길이를 x라 할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얘를 표현하래. 얘는 몇일까? 닮음 써요, 닮음. 닮음을 써야 돼요. 근데 우선은 이거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얘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하지만 수학은 눈대중으로 풀면 말한다. 안 되죠. 근데 네? 뭐 한다고? 조진다고. 너무해. 나 조졌다. 나 맨날 각도 눈으로 풀었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눈대중으로 힌트를 얻는 거는 좋아요. 이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한 증명으로 마무리하면 오히려 그 처음에 봤던 눈대중으로 봤던 게 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내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 닮았죠. 근데 어떤 삼각형이 닮았다? DC. 여기 네 C 삼각형 AB이랑 DC. 이거 순서도 맞춰서 해야죠. DC이랑 닮았다. 그거 왜 닮았니? 설명할 수 있나? 각도가 똑같아요. 어디? 각도? DEC. DEC? 공유. DEC 여기 각도를 공유하죠. 이 삼각형이랑 공유하죠. 그리고 직각이죠. 얘네가 이렇게 가로등이 서 있다, 사람이 서 있다, 이게 직각으로 보니까 이제 무슨 닮음? 닮음 조건 중에 AA 닮음이죠. 그래서 AA 닮음이라서 닮았고, 그 다음에 닮은 B는 1대1.
닮은 비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닮은 비는 얘가 2,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그거 2대 1인 거 어떻게 알았냐? 여기가 길이가 몇이었다? 가로등 길이 3.4m였고 누리는 키 크다. 무슨 우유 먹었냐? 그 아까 안 돼. 그럼 광고 들어가면 안 돼. 야, 이거 광고 영상이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야, 그 뭐냐? 저요. 이거 저요였잖아. 야, 저요. 무슨 우유 먹었어? 파스텔. 저요. 저요 어딨어? 왜 수업 안 들어? 저요. 네. 너 수업 아, 죄송합니다. 무슨 우유 먹어? 저요?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키 크다고. 1.7m.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의 비율이 곧 닮은 비니까 2대1인 거죠. 근데 이걸 토대로 뭐도 알 수 있다? 얘 길이랑 얘 길이의 비율도 몇 대 몇이다? 1대2. 서로 2배 관계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2배 되려면 여기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1.5t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1.5t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네, 활동 2번.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ft라고 할 때 ft가 뭐냐면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ft인 거예요. 이 ft는 뭐라 나타낼 수 있다? 우리 길이 다 구했네. ft는 1.5t 두 개 있으니까 3t라고 할 수 있죠. ft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 그림자 길이랑 누리가 간 거리를 1.5t, 1.5t 구하니까 이 ft를 구하는 거 3t 엄청 쉬워졌죠. 활동 3번. 누리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점이 사실상 2라는 점이 3t,0이라고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3t,0 얘 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ft잖아. 그러면 얘 속도를 구하려면 ft 뭐 하면 된다? 미분한다. f't는 네, 3이 되죠. 얘가 vt죠. vt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가 일정한 속도로 갔을 때 그 그림자의 속도는 어떨까라고 했는데 얘 그림자의 속도 또한 일정했다. 막 그림자는 나랑 다르니까 얘가 좀 점점 속도가 올라간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럴 줄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림자의 속도 또한 일정하다. 근데 대신 누리보다 빨라요. 누린 1.5인데 그림자는 3인 거지. 그래서 이런 정보를 내가 미적분을 해서 식만 이쁘게 잘 만들면은 미적분을 통해서 이런 운동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뉴턴. 뭔 소리야? 뉴턴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설도 있죠. 근데 둘 다 각각의 업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운동을 분석하려고 운동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 식을 미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뉴턴 하면 딱 운동이 떠오르잖아요. 물리학. 뉴턴 이런 쪽에 미분이 유용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뉴턴의 업적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할 수 있어. 자, 적분 몇 쪽이죠? 근데 115쪽이요. 115쪽 적분. 근데 이제 여러분 적분이라는 걸 배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제 옛날에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A는 B이다. 명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죠? 라고 합니다. 그때 딱 우리가 든 생각 뭐다? 뭔 소리지? 저게 왜 자연스럽지? 교수님은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자연스럽겠죠? 너무했나? 근데 하여튼 이제 나는 당연히 배우는 입장이니까 쉬운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 자연스럽다는 말이 참 우리랑 공감이 안 됐지. 교수님들은 이런 걸 다 아니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처음 배우니까 이게 왜 자연스러운가 싶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분을 배우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미분을 거꾸로 역 과정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미분을 열심히 많이 했죠. 그 미분했던 과정에 역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서 그거의 역 과정을 배우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다. 특이한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 사칙연산에 뭐가 있죠? 곱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얘네는 사실상 다 더하기 하나다. 더하기를 좀 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 것뿐이야.
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때? 맞아요. 내 근거를 한번 들어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선 덧셈이랑 뺄셈이 거꾸로 과정인 건 알지? 네. 이제 여러분 뺄셈을 어떻게 배웠냐? 거의 대부분 덧셈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토대로 뺄셈을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배웠냐? 3 빼기 1은 뭘까요? 2요. 근데 그 2가 왜 2냐? 그 물음표에 들어갈 뺄셈의 결과에 들어갈 물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1에다가 몇을 더해야 3이 될까요? 1 플러스 물음표가 3.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이 뺄셈의 답인 거죠. 그래서 2였죠. 그리고 곱셈 나눗셈의 관계도 그랬던 거 알지? 네. 곱셈 나눗셈 중에 뭐부터 배웠어요? 곱셈이요. 곱셈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나눗셈을 배웠죠. 봐봐요. 12 나누기 4가 뭘까요? 나눗셈이란 건 뭐냐면요. 4에다가 몇을 곱해야 12가 될까요? 그 몇을 찾는 과정이 나눗셈인 거죠. 그래서 답이 3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사칙연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덧셈이랑 곱셈 둘밖에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그걸 거꾸로 생각한 것뿐. 인정하나요? 얘네 뿌리가 4개가 아니라 4개의 뿌리는 사실 2개다. 덧셈 뿌리, 곱셈 뿌리다. 인정하나요? 네. 그런데 사실 곱셈도 그 조상님이 덧셈이란 거죠. 우리가 곱셈을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다? 4 곱하기 3이 뭘까? 4 곱하기 3은 4를 3번 더한 거다.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다. 3 곱하기 4도 어떻게 배웠냐? 3을 4번 더하는 거다 라고 배웠잖아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사실상 이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4개는 다 뿌리가 덧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배우고 그게 거꾸로 계산을 배우는 게 특이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또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거에 거꾸로 과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용적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진다. 3 나누기 0이 뭘까요? 없어요. 3 나누기 0, 0 나누기 3. 3 나누기 0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0 나누기 3은? 이거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요? 저요가 또 헷갈리네. 저요가 아까 가로등에서 걸어가더니 이제 이것도 헷갈리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 3 나누기 0의 답은 뭐냐면 0에다가 몇을 곱해야 3이 될까요?의 그 몇이지. 3 곱하기 몇을 해야 0 곱하기 몇을 해야 3이 되나? 맞네요. 그런 애가 없죠. 그래서 이건 나눗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딱딱한 용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 불능. 시험에 나오나요? 그건 아닌데 불능. 역시. 근데 이 적분 개념,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봐봐 이제 0 나누기 3을 해볼까요? 네. 네. 0 나누기 3은 몇이다? 0. 0이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3 곱하기 몇을 해야 0이 될까요?의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수가 뭐냐? 0.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헷갈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혔을 때 생각보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얘기 왜 했냐? 이제 적분이란 걸 배우려고. 미분을 열심히 했고 그 미분의 거꾸로 과정인 적분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열기. 여러분들 책은 있죠? 책 잘 보세요. 생각열기 보면 이제 내가 여기 교과서가 안 열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려줄게. 봐봐. 이렇게 있잖아. 여기 선생님. 선생님 있지. 생각열기 봐봐. 선생님 있고 여기 학생.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 이러고 있잖아요. 교탁 이렇게 있고. 맞지 않나? 맞아요. 보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미분하면 EX가 되는 놈을 찾아봐라. 여러분 EX를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EX를 미분하면 뭐야? 2요. 2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를 미분해야 EX가 되냐. 이거 순서가 그 관계가 서로 바꾼 거야. 입장이. 뭐를 미분해야 EX가 될까요? X제곱 플러스 상수.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바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제 나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 다항함수에 한해서는 미분을 하면 차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얼만큼? 1만 1만큼 줄어드니까 여기가 미분한 이후가 1차가 되고 싶으니까 미분하기 전은 몇 차여야겠다? 차. 2차여야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항함수의 한정이지. 여러분 나중에 배울 뭐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미분은 또 다른 얘기예요. 다항함수 한정이고. 그래서 난 이렇게 나봤어. kx제곱을 미분해보자. 그러니까 개수, 차수는 알았는데 개수는 불확실하니까 이 개수를 미지수로 놓는 거야. 그래서 k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KX 2kx가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k가 몇일 때? 1 1일 때. 그냥 2x를 원하지. 그래서 1 대입하면 1x제곱은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2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아, 그래서 미분하면 2x가 되는 함수 뭐야? 그러면 선생님 그거 x제곱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한 것도 참 잘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란 거죠. 여기 아까 나눗셈 했을 때 3 빼기 1은 답이 뭐야? 2밖에 없어요. 12 나누기 4 답은 3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적분의 특징이 그겁니다. 딱 유일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x제곱 플러스 4 누가 얘기한 겁니다. x제곱 플러스 4 미분하면 뭐죠? 얘도 2x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여러 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생각 열기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냥 찾아봐라가 아니라 세 개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x제곱도 있고요. x제곱 플러스 4도 있고요. 또 x제곱 플러스 128. 그래요. 128도 상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 개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 다행히 이 뒤에 붙어있는 상수 말고는 똑같아. 앞에 있는 이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 부분은 다 똑같이 x제곱이다. 그래서 그런 뭐 이거를 더 많이 찾아보면 이제 공통점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는 여러 개긴 하지만 다 다르지만 그래서 상수 말고는 다 똑같구나. 그래서 얘를 이제 x제곱 플러스 a라고 놓고 a를 상수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실제로 어떻게 된다? 2x가 된다. 이 2x를 그러니까 미분의 거꾸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적분이라고 약속할 거예요. 그래서 2x를 적분하면 그건 뭐다? x제곱 플러스 상수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상수란 말에 상이 무슨 상인지 아나? 나는 무슨 충이다? 용어충 용어충. 근데 상수 얘기는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상수의 반대말 하수. 하수 오. 산토끼의 반대말 흑토끼. 흑토끼 흑토끼? 하늘토끼 하늘토끼, 물토끼? 강토끼. 알칼리 토끼는 없나? 없어요. 없어? 요즘 염기성이라고 해요. 알아 임마. 나도 염기성으로 배웠어. 근데 여기 그러니까 상수란 말이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변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이제 그냥 x제곱 같은 거야. x제곱 같은 건 x가 뭘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x제곱의 값도 변하지. 근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4 같은 애는 x에 몇을 대입하느냐와 상관없이 항상 4죠. 항상 상이야 이 한자가. 항상 그 수다. 그래서 우리가 2x를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상수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놈 x제곱 플러스 4 이런 애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해서 다 아울러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더하기랑 빼기는 역연산이다 라는 거 인정하나요? 네. 봐봐 예를 들어서 더하기 3이라는 계산은 반대 계산이 빼기 3이란 계산이에요. 왜냐? 2에다가 더하기 3이란 계산을 하면 5가 얻어지죠? 반대로 5에다가 빼기 3이라는 계산을 하면 그 원래 수인 2가 다시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미분이랑 적분 얘네도 사실 역연산 관계가 맞아요. 근데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얻어지는 게 맞지만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얻어진다? 그럴 수도 있죠. 얻어지긴 하지만 얘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관계 일반적인 역연산 관계랑 역연산이 맞긴 한데 일반적인 역연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1대 다의 대응을 이루고 있다. 1대1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학적 정의를 이제 제대로 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의를 이렇게 하자. 자, 소문자 fx가 있고 대문자 fx가 있는데 서로 다른 함수예요. 만약에
대문자 fx를 미분했더니 소문자 fx가 됐다. 이런 관계의 두 함수가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x제곱과 2x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라지 fx라고 할게.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우리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 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용어는 뭔가요? 함수. 봤네. 이거는 이미 전 단원에 배운 거예요. 소문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소문자 fx를 대문자 fx에 뭐라고 부른다? 함수. 도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서로 호칭을 부르는 관계. 뭐 예를 들면은 뭐 스승과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저요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저요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저요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이 저요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라지 F랑 스몰 F의 관계가 뭐냐? 라지 F가 스몰 F를 뭐라 부른다? 스몰 F는 뭐라고 불린다? 도함수라고 불리고요. 라지 F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뭐 부모, 자식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자식은 부모님이라 부르고 부모님은 자식 뭐 아들아 딸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 이제 도함수라고 불렀다. 도함수라고 불렀던 건 이제 미분 단원에 배운 거고 이거를 입장을 바꾸는 게 사실 역연산이죠. 그 입장을 바꿔서는 어떻게 부르냐? 그 단어는 바로 부정적분이다. 근데 여러분 미분의 반대가 뭐다? 적분. 적분인데 부정이 왜 붙었을까?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 여기 나왔네. 부정의 한자. 야 아니야 이 한자 아니야 여러분. 이 부정적분의 부정은 얘가 아니에요. 부는 무슨 부? 아니. 아니다 부. 아니다 부 맞습니다. 근데 정은? 정해지다. 정하다 정입니다. 얘예요. 음. 발을정이 아니라 정하다 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EX를 적분하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3수. X제곱일 수도 있지만 X제곱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128일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않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나오네.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28 다 2X의 뭐다?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2X의 부정적분은 몇 개예요? 무한계.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가 변할 수 있을 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실수의 개수만큼 많다. 2X의 부정적분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예를 들면 2X의 부정적분은 X제곱 플러스 상수 형태로 나타나지.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여기서 C는 뭘 의미한다? 상수. 근데 그런 것도 안 궁금하고 왜 하필 상수를 나타낼 때 C를 쓸까요? 무슨 단어일까? C. 왜 상수를 나타낼 때 C를 쓸까? 나는 무슨 충이다? 용어충. 용어충이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일정한 데 그런 형용사도 있고요. 명사도 있습니다. 불변의 것, 상수, 불변수. 그래서 이제 콘스탄트의 C를 따와서 보통 상수를 C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분이 있으면 걔네는 상수 차이밖에 없다. 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맞다는 사실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부정적분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스몰 f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 대문자 G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는 서로 미분을 한 다음에 빼면 어떻게 된다? 라지 F 프라임 X랑 라지 G 프라임 X를 서로 빼면은 둘 다 스몰 F가 나오게 되면서 0이 되죠. 그 얘기는 뭐죠? 라지 F의 프라임이랑 라지 F 처음에 이제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얘를 미분하면 0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됐다는 건 우리 그 함수가 뭐란 얘기? 우리 문제에서도 풀었었는데 상수함수. 그런 예제가 어느 단원에 있었지? 그 로레 정리 그쯤 단원에서 있지 않았나요? 문제로 예제로 아예 있었어.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도함수가 0이다? 그 원래 함수는 상수함수다. 그래서 이 fx 빼기 라지 fx 빼기 라지 gx가 상수함수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이 말이 즉 뭐다? 라지 f랑 라지 g는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 라고 이제 실제로 수학적으로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의 개념 알겠어. 이거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 관정이고 기호론 1대 다의 관계야. 근데 이제 이런 거 기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호를 알려주겠습니다. 기호를 어떻게 하냐? 이제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합시다. 여기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안 나오고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나온 맥락 알겠어요? 여러 개니까. 만약에 대문자 fx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fx들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나타낸다.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그냥 부정적분 대문자 fx에다가 플러스 c를 해서 fx 플러스 c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얘를 기호로, 적분의 기호는 이렇게 나타낼 거다. 그래서 여기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기호를 알고 싶지? 어떻게 하냐면 소문자 fx를 쓴 다음에 왼쪽에다가 이런 놈을 그려줍니다. 이게 뭐냐? 이제 그 알파벳 S를 형상화한 기호입니다. 근데 이게 적분이 사실은 약간 합의 개념이 들어있어. 맞나? 그래서 약간 합의 개념이랑 관련이 있어서 S를 따와서, 우리 시그마도 기억나? 시그마 왜 수열의 합 기호를 시그마 쓴 줄 알아? 얘도 사실은 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분을 더 배우면은 시그마랑 적분이랑 또 관련이 있음을 또 알 수 있어.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제에서는 그걸 안 배우는데. 그래서 fx 왼쪽에다가는 s를 형성한 기호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dx, d가 안 이쁜가? dx라고 써주면 됩니다. 얘가 이제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낸다. 이런 기호로 이렇게 약속할 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인테그랄 fx dx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쓰는 법, 읽는 법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인테그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또 나는 또 무슨 층이다? 이거 인테그랄이 뭔 뜻일까? 뭐라고? 통합. 완전한? 나는 이제 약간 인테그랄은 모르겠고 이제 여기에서 온 것 같아. 나는 이게 더 적절한 것 같거든. 이제 통합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통합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적분이 또 깊이 들어가면 약간 더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 약간 미분은 막 이렇게 좀 쪼개는 느낌이고 적분은 이렇게 더하는, 차곡차곡 더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통합하다는 약간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x제곱 플러스 3은 2x의 부정적분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정적분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c를 더해서 나타내는데, 사실은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c나 x제곱 플러스 c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x제곱에 상수를 더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굳이 여기 3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x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다. 이 상황을 기호로 써보면은 인테그랄 2x dx가 뭐냐? 2x의 부정적분이 뭐냐? 이런 뜻이지. 그거는 뭐다? x제곱 플러스 c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부정적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 같이 하겠습니다.